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유향금 의원입니다. 구경찰대 부지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 부동산 개발 사업은 협의권만 가진 용인시가 국토부 LH라는 중앙정부, 중앙기관과 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광역교통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예산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동안 담당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답보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행정력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경찰대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국토부 분들을 제가 차관님도 만나 뵙고 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까지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는 진전된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오신 겁니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용인시에는 3선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또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성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또한 인재라고 그렇게 진짜 지칭받고 있는 그런 의원님도 계십니다. 정말 이 재원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찰대 문제가 5년째 이렇게 답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혹시 이 문제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공조를 이루신 적은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공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시로 이 경찰대 문제는 지금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한 본질은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이 안 풀리는 것은 이제 국토부의 소위 말하는 주택정책, 이거에 땅 옵션에 묶여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제 광역교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답보 상태이지만 성급한 얘기입니다만은 조금씩 그걸 돌파를 위한 시도가 제기가 되고 있다. 이걸로 답변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은 5년째 점점 폐허가 되고 있는 경찰대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도 여당 시장님이시고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에 3선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지금 생각은 LH가 구상하는 그 계획에는 전부 부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도 그 마지노선을 쳐놓고 대치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용인시가 주민들의 의견에 합당한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우리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대치 상태가 조금 더 가더라도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좀 인내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인내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는 더 좀 밀접하게 하는데 의원님들도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은 대단히 참 어렵기 때문에 공교롭게 우리 용인에 이제 국토위에 계신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서 그 개발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새로운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네. 저희 국토부에 상임위를 갖고 계신 의원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의 상임위에 계신 의원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분을 만나서 용인시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간과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경찰대 문제는 저를 비롯한 여기 존경하는 하연자 의원님, 이미진 의원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끊임없이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기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뭐 하나 결정된 게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정말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너무나 답답하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 저희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하고요? 저희들이요. 시의원님들하고? 네. 저는 시의원님들이 경찰대 부지 문제 가지고 수시로 만날 때마다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저한테 정말 지혜를 주시면 제가 기꺼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지금 거기 그냥 좀 놔둬라. 왜 거기에 6,500세대가 그렇게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럼 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거기에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자체가 지금 LH로부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것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LH는 최초의 목표대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들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 합의가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있다. 이걸 뭐 사실 6,500세대 그것을 양보하지 않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달라들어서 한다 안 한다 하는 이건 사실은 종전부동산이라는 건 딱 정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그러면 LH가 이 땅을 그분들이 우리 시한테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그런 정도의 자금을 지금 투자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그래 돈 주고 사면 너희들의 그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것을 수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국토부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H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LH가 다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팔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는 기본 계획을 수정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은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저는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우리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행정력으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만 이 문제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혹시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역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우리 국토부 상임위에 계셨던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와 국토부하고 얽혀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못 되는데 하여튼 조금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안을 유지하게 막 가면서 한번 작업을 할 겁니다. 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개발안이 조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예, 또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뭐 우리 용현에 대한 개발에는 시의원님, 도의원님, 뭐 시장, 국회의원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다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합하고, 그 대신 어느 정도 일이 좀 진전이 되면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제가 요구할 때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플랫폼 시티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그 자기네들 그 지역을 존치해달라는 요청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많이 아시죠? 네네. 여러 번 아마 시장님도 뵙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의견서에 보면은 검토 후 반영하시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난제인 것은 개인 주택을 갖고 있거나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잘 정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집단적으로 있는 예를 들면 보정동 쪽에서 유명한 음식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안전 집단화는 아니지만 집단화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이제 종교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확실히 클리어가 안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금 계속 그분들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 중이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이게 보상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 논의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상협의체가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체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요건, 조건, 이것이 또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쪽 지주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쪼개기에 참여한 사람은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뭐는 기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제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잘 정리해서 우선 보상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언론에 의하면 국토부가 경부고속도로를 지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간은 강남부터 동탄 구간 40km이고요. 약 2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그 플랫폼 시티 계획서에 따르면 거기에 IC를 설치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성 IC를 이제 당초에 광역교통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하면서 거기에 그 IC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구성 IC는 설치를 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화에 따른 IC 설치 계획을 백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화가 아니고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발표가 작년 말에 지금 되려 그랬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되고 있고 그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이제 그 바뀌시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아직 그 발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가 되면은 구성 IC는 저희가 설치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플랫폼 시티의 상업용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네? 상업용지 비율이요. 상업용지 계획요? 네. 그러면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비율로 표시가 되어 있던데 혹시 기억을 못 하시나요? 상업 7.7%인데요. 네. 21만 2,716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주자택지의 1층 상가도 비율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 상업용지에는 그 이주저택지는 주거지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 상업지역에는 없습니다. 상업용지 비율엔 포함이 안 되어 있겠죠? 예. 예. 이주저택지는 지금 어느 정도 구성이 되죠? 구성 규모가? 지금 제가 지금 저기 도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 뭐 80세대라든가 100세대라든가 뭐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단독주택요. 단독주택이 이제 전체 계획 세대 수가 이제 그러니까 인구로 따져서는 26,900. 그다음에 세대 수는 11,000세대인데 그 중에 단독주택이 13층 한 6%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 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 비율이 3.2%입니다. 네. 예. 지금 동백이 택지개발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 상가들이 많아서 항상 단골 공약사항으로 등장하는 게 주네부 상가의 활성화입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비율은 7.7%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이주자택지의 1층도 대부분 상가가 입점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요? 동백하고는 약간 좀 틀리게 저희가 이제 경제 신도시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지역 대부분은 마이스 산업이라 그래서 이제 전시장이라든가 컨벤션 어떤 이제 중심적인 상업을 좀 집어넣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만들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라 SPC를 구성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좀 해서 어떤 용인시의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물을 좀 지어서 상업 활성화를 좀 도모하는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릴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교통이 좋기 때문에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을 하면은 충분히 상업이 살아날 수 있을 그런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우리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플랫폼시티가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요청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중앙정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3기 신도시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1100세대죠? 우리 고단장님? 네, 1100세대. 11,000세대. 11,000세대. 11,000세대가 지금 들어가는데 그때 사실은 3기 신도시의 국토부 팀들이 왔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플랫폼시티를 3기 신도시를 넣으면서 강역 교통망 체계를 좀 우리는 충족할 것이냐. 예를 들면 IC 부분을 국토부가 다 그런 것들을 결심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000세대는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3기 신도시로 좀 포함시켜 주라. 그렇게 되면 교통망을 우리가 협조하고 협의하는데도 국토부하고 좀 원활할 수 있고 이래서 그때 했던 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강역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재는 이제 공영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경부선 지하 문제, 23번 도로에 대한 지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게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이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개발 사업까지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승인하는 자체가 대단히 우리에게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플폼시티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택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서 저희 언남 3지구의 공공기업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한동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공공기업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그런 사업 부지입니다. 저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그 주택과에서 이 공공기업에 대한 부분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행정행위를 뭐를 하셨냐고 했더니 공공기업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행하셨습니다. 공문을 총 10회 이상으로 발송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입주를 한 달 남겨놓고 이제 와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동안은 공문만 보내셨는데요. 정말 부끄럽게도 날짜만 바꾼 공문이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며칠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께 죄송스럽고요. 거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지구 단위 계획하고 사전의 행정 절차하고 같이 가는 그런 행정 행위다 보니까 우리 건축은 나중에 이제 이행이 되는데 그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행정 행위에서 좀 같이 이렇게 검토가 되지 못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어차피 지금은 이제 입주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지금 입주를 준비하는 분들 입장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를 재개를 시켰는데요. 아직 준공이 남아 있으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조합 측에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상황은 확실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법 제94조에 보면 사업주체 등에 관한 지도 감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기는 주택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주택공사를 얘기하는데 이건 기반시설은 주택하고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별개 문제거든요. 지금 저분들이 공사 중지라니까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어저께 사실은 받아들여 인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공사 중지가 사익이 피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공익에 비해서 사익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지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인용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도 우리 주택국에서 주택법으로 모든 기반시설까지 중단을 시키는 거는 한계가 있다. 예. 그런 걸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서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서류의 제목이 뭐냐면 언남 3지구 용인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이행 계획서입니다. 예. 여기 보면 2021년 6월 14일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문화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 17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한 공원 조성계획 사전 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한테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배포를 했겠죠. 17일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서 맨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윤정원이라는 분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거 작성 누가 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작성을 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다가 제출을 하면 거기서 이제 공원 조성과가 협의를 해서 실식의 인가 사업자 지정을 받거든요. 그런 절차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게.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죠. 6월 14일 날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협의를 완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6월 15일 날 체육공원 조성 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가 이루어집니까? 하루 만에? 이게 납득이 가시는 문제입니까? 하여튼 그거는 지금 저희 주택부서에서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그게 이제 처음에 체육공원으로 지정이 됐다. 근린공원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또 면적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문화공원으로 가려고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체육공원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건 아마 우리 지구단위기획부서 그다음에 공원사업소 같이 법률 검토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아마 체육공원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정 질문에서 지금 교량은 앞으로 1년이 걸립니다. 얼마 전에 시공식을 했습니다. 체육공원은 계획서까지도 발표를 안 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체육공원 이행 계획서도 제출이 됐고요. 지금 교량은 시간이 지나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모든 부분이 해결이 거의 난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제가 시장님도 아침에 답변 드렸지만 이행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입주를 기반시설, 공공시설이 안 됐는데 입주를 안 시키면 그 피해는 입주 예정자분들이 사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안 된 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 입주를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거마저도 협조를 안 해주면은 우리 시를 너무 우리 시가 너무 좀 공권에만 강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면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고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부서 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교육청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앞으로는 이 공공기여와 관련한 어떤 내부적인 훈련이나 그런 어떤 제도적인 법규 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입주가 다 돼서야 공공기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임시 승인을 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도시정책과고 저희 주택국하고요. 그런 안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자들은 분명히 용적률 증가 등의 어떤 혜택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약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그런 혈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공공기여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